네, 대놀 수요 세미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턱 얼굴 외상 치료는 구강 아가먼 외과에서 라는 제목으로 안면골 외상과 골절 치료 시에 고려사항과 합병증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히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얼굴 연조직과 뼈의 특성을 간단히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 턱 얼굴 외상 치료의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각각의 외상 치료 임상 예를 제가 들어드림으로써 치료 목표에 따른 고려 사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얼굴 연조직과 얼굴뼈는 이와 같이 3차원 입체, 굴곡이 많은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와 작은 크기를 가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면은 환자의 심미와 미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기능적으로 치아와 턱관절, 혀 등의 저작, 연하,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조직들이 사실 모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면 외상이나 턱 골절을 당했을 때 이를 회복해 주는 것이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삶의 질과도 매우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은 구강이라는 외부의 침입자들,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외부 인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특수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잠시 각각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뼈의 3차원 입체, 굴곡이 많은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와 작은 크기는 사실은 얼굴뼈의 골절 시에 정복과 고정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강 아간면 의사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러한 골절을 치료하는 금속판이나 기구들이 매우 작고 섬세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치아를 고정하는 아치바라는 이런 선부자 기구들도 매우 특징적인 기구에 속합니다. 또한 환자의 안모, 심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안면이 뼈뿐만 아니라 연조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라는 면, 그리고 이 얼굴의 수직과 수평을 너비와 고경 결정하는 중요한 뼈대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잘 수복해줘야 얼굴의 중요 구조물 간의 미적 비율을 결정하고 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자의 안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치아와 턱관절, 혀의 기능적인 것도 사실은 아무렇게나 안면 골절 수술이나 외상 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형태로 수복시켜주는 것이 환자의 이런 기능적인 면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강이라는 특수환경은 역시 음식물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여러 가지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 조직들과 또 자기 환자의 요인들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가 반드시 수술이나 치료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얼굴 연조직과 뼈의 특성 때문에 3차원 입체, 굴곡이 많은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적 측면, 그리고 환자의 심미적 측면, 그리고 3번의 기능적 측면과 4번의 특수 환경 구강을 모두 고려한 골절과 안면 외상의 치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본으로 해서 결국에는 치료의 목표를 정하자면 형태, 심미, 기능을 모두 고려해서 이러한 형태를 정복하고 심미를 복원하면서 기능을 회복시키고 특수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치료 목표에 따른 고려 사항을 한 개씩 자세히 임상 예를 들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은 이 3차원 해부학적 형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하악골에 있는 가장 정중부, 심피시스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심피시스는 잘 아시겠지만 아래 턱뼈의 맨 앞에 위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골절이 되는 이유는 바로 앞으로 넘어지는 외상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이 외상이 일어났을 때 정중부와 동시에 골절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래 턱뼈의 과두, 즉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중부 골절과 양측 하악 과두 골절이 많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골절을 정복을 할 때 정중부에 이와 같이 입술축, 즉 순축으로 접근하여 수술을 하였을 경우 잘 정복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추후에 CT나 이런 3차원 영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설측의 골절편이 정확하게 정복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정복 후에도 하악각 부위, 즉 양옆 부위에 플레어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하악각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을 흔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굴 전체 너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하악 과두가 측방 변이로 인해서 포사에서 벗어나서 결국 추후에는 과두와 관절와가 붙어버리는 강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시자면은 왼쪽 그림에서 하악 각 부위의 플레어링 현상 때문에 이 부위를 정확하게 정복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설측에서 약간의 갭이 일시 정복이 되게 되면 양쪽에 있는 하악 과두가 넓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하악 아래턱의 너비가 넓어지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상 증례를 보시면 그 낙상 사고로 인해서 내원했던 여환이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전 안면 골절이 되면서 기관 절개술과 타 병원에서 이미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내원하셨던 이유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주소였는데 살펴보니 옛날 사진을 가져오셔서 외상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아래턱뼈 하안면의 너비가 매우 넓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안무가 함몰됐고 눈높이의 비대칭도 존재했던 환자셨습니다. 이분의 CT 3차원 재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미 골절 수술을 한 지 2개월이 넘는 시점에 내원하셨기 때문에 유추해 보건대 안쪽에 있었던 설측에 하악 설측에 있던 부분의 갭이 이미 치유가 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악각이 넓어지면서 안면이 넓어짐을 알 수가 있었고 이는 또한 교합에서 상악이 미드 팔라탈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이대로 그대로 고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안면이 넓어지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양쪽의 과두가 포사의 측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위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에 있었던 포사 부분과 과두 부분이 강직이 되게 되는 턱관절 강직증의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 이 환자분의 개구장애, 입을 잘 못 벌리는 문제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컴플렉스한 문제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결국 프로블럼 리스트를 정리하면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지만 얼굴이 넓어진 문제도 있었고 중안무의 함몰과 동시에 눈높이도 비대칭 중안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멀티 스텝으로 치료 계획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입이 안 벌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양측 과두를 먼저 포사로부터 떼어내는 그런 과두 분리 수술을 먼저 계획하게 됐고요. 이 환자분의 그 강직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턱관절 사이관절 성형술을 먼저 시행하게 됐고 사이의 인터포지셔닝으로서 템포랄리스 파시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같이 시행한 것은 이 하악골 전체의 너비가 넓어졌기 때문에 심피시스 부위를 다시 절단하여서 그 위드스를 줄이는 하악골 성형술을 같이 시행하게 됐고요. 그 골절에서 융합됐던 부위를 다시 절제하고 길이를 줄이면서 다시 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러한 그 3차원 형태를 잘 회복해야 된다는 문제 더불어서 환자의 안무 심리 미용에도 역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골절에서 얼굴의 수직 고경, 수평 너비에 대한 버트리스를 중심으로 수술을 계획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남화는 사실은 외상 전에 교정을 하셨던 환자분이었고 낙상 사고로 인해서 전신과 더불어 전 안면이 골절되셨던 경우로 좀 그 골절되기 전에 사진이 남아 있었던 특이한 경우셨습니다. 기관 절개술과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세이션을 타병원에서 시행하셨고요. 저에게 내원하셨던 이유는 얼굴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혹시 다시 전체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주소로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안면 사고 전의 사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그런 예로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외상 사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3차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먼저 맥실라 르포 1 플러스 2 프랙처가 됐고, 맥실라 1 세그멘트 전체적으로 상방으로 함몰이 됐기 때문에 고경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증례셨습니다. 네이잘본 프랙처와 부스 GMC 프랙처를 동반하고 계셨고, 역시 하악골 역시 아까 앞에서 보이는 증례와 같이 심피시스와 보스 콘달라 넥 프랙처가 동반된 그런 경우셨습니다. 따라서 이 증례는 중요한 것은 수직적 버트리스와 수평적 버트리스가 모두 소실되어서 수직적으로는 버트리스가 매우 낮아진 상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버트리스가 넓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주면서 심미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는데, 타병원에서 ORIF를 시행해 오신 경우여서 이제는 제가 따로 이것을 전과 비슷하게 회복을 시켜줄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요. 먼저 그 수술 후에 이제 타병원에서 수술하고 오신 후에 이제 안면 얼굴 사진을 봐도 수직적 고경과 수평 고경이 매우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전, 오른쪽이 후, 안면 전안면 사진과 측면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또한 그 구강 내 사진을 찍었을 때 많은 치아의 소실과 이제 치열의 흐트러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먼저 하악을 먼저 수술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하악의 버티컬 하이트를 복원하고 다이버전트한 그 넓어진 너비를 조정해서 복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이후에 상악을 거기에 맞춰서 버티컬 하이트를 복원하는 것을 세웠는데, 워낙 버티컬 하이트가 소실됐기 때문에 본 그라프트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 2번을 완성한 후에 치열을 다시 회복하는 수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먼저 1차 하악 수술 후 3차원 영상인데요. 양쪽에 있는 콘달라 넥 부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수복을 하였고요. 또한 하악골이 넓어진 것을 다시 좁히는 수술을 하여 심피시스를 재정복 수술을 하였습니다. 1차 수술 후에 안면 사진을 보시면 약간의 비대칭이 남아있지만 하악골의 위드스가 많이 좁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경이 하악 부분에서 약간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2차 수술로서 약 6개월 후에 상악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상방에 함몰된 부분은 일약 보온을 이용해서 블락분 그래프트를 하였고요. 상악을 밑으로 내리는 버티컬 오거멘테이션과 상악 전진술을 시행했습니다. 2차 수술 후에 전 안모와 측 안모 사진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후 3차 수술 후에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요. 그 잔여 안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측 하악골에 고텍스 등으로 바디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했습니다. 보철을 시행했고요. 맨 좌측이 외상 전, 중간이 타병원 수술 직후시고, 오른쪽이 1, 2차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측면 사진, 전, 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면 그 형태와 심미를 반드시 복원해야 되며, 여기서 핵심은 버티컬 그리고 호라이존탈 버트리스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기능인데요. 이 연조직과 경조직을 동시에 회복을 해서 저작과 연화, 언어 기능을 회복한 증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측 안면부에 강한 압력으로 물건에 강타당해서 외상당하신 분이 오셨고, 이 증례의 특이한 점은 뼈 조직뿐만이 아니라 안면에 연조직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증례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분의 그 3차원 CT 영상을 외상 직후에 촬영하신 증례고요. 특징적인 것은 그 분쇄 골절이 동반됐고, 그 안면 강타당한 오른쪽 안면부에 상당히 많은 분쇄 골절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을 먼저 파라심피시스의 하악의 분쇄 골절 및 치조골 분쇄 골절과 상악 분쇄 골절이 동반됐었고, 좌측에 광대의 골절도 있었으며
상악의 르포원 골절이 동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우측 입술 부위의 구각부가 강한 외상으로 인해서 또한 그 터짐 사고였기 때문에 그 화상과 소프티슈 디펙트가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치료 계획을 먼저 그 1차 수술과 2차 수술 그리고 3차의 인공치아 식립 등으로 멀티플로 계획을 세웠고요. 1차 수술에서 회셜본 프랙처 1차 ORIF를 시행하면서 그 분쇄골절에 있었던 데브리망이 가장 중요했고 좌측 상악 수술을 하면서 그 소프티슈를 또 이제 바로 재건하진 않았습니다. 2차 수술에서 이제 소프티슈 재건을 계획을 했고 이때 그 구각부 성형술을 같이 포커싱을 했고요. 3차에서 인공치아 식립술을 하고 4차에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것을 아우러서 흉터 성형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1차 수술에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버티칼 그리고 호라이존탈 버트리스를 고려한 상하 골절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파노라마 영상에서 보시듯이 강한 리컨스트럭션 플레이트로 하악의 위드스와 그리고 하이트를 고정하고 데브리망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아직 소프티슈에는 재건을 하지 못했습니다. 1차 수술에서.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2차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그 레테럴 암 프리 플랩을 이용해서 우측 피부와 안쪽에 보이시는 그 점막의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하게 돼서 기능적으로 입을 벌리고 씹을 수 있거나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3차 수술에서 금속판을 제거하면서 인공치아 식립술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3차 수술 후에 안면 사진입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흉터 성형 수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안모를 가지게 되셨고요. 입 안에는 일단 좌측과 전방부로 치아 저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입술이 폐쇄가 약간 되셨기 때문에 발음이나 음식 저작 그리고 연하의 기능을 조금 더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 외상 시에 구강이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한 그런 증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간단한 오른쪽 하악의 바디 프랙처로 오셨던 분인데 이 분도 저희 과가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탁과에 먼저 내원을 하셔가지고 간단한 수술로 생각을 하고 이 하악 골체부의 오픈 리덕션 수술을 받고 오셨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2주일부터 나타난 오른쪽 턱의 부종과 통증, 경결감, 열감이었습니다. 다시 진단을 해서 보니까 이 환자분께서 오른쪽 하악에 이러한 멀티플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 임플란트 화면에 보시면은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한 염증과 골수염과 비슷한 증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미니 플레이트로 바디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된 증례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환자분에서 나타난 수술 후에 경결감과 통통 그리고 부종은 결국에는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부위와 수술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술 후 감염 증상으로 진단을 하였고요.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이 부위에 있는 감염 제거 그리고 임플란트가 많이 페리 임플란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임플란트 제거술과 데브리망을 시행한 후로 환자분께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위의 골절이 잘 치유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4가지 포인트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려봤습니다. 안면과 구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이를 잘 아는 구강 아가면 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안면골의 형태와 심미 그리고 기능을 모두 회복시키는 다방면적인 고려사항을 저희들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턱, 얼굴, 외상 치료를 구강 아가면 외과 의사들에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잘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